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는 남자 덕컴입니다. 자, 오늘은 8월 견적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왜 8월 견적인데 이제서야 다루냐고요? 20일부터 월급날이신 분이 많기 때문에 급히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초반에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간략 정리 사항이에요. 첫 번째로 엔비디아에서 9월에 3000번대 세대를 출시할 거예요. 상위 라인업인 RTX 3080부터 출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2070 슈퍼부터 단종에 들어간 걸 보면은 3070부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텔과 AMD의 새로운 세대 CPU가 내년 초반에 나올 예정이에요. DDR5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새로 나올 CPU들은 지금 세대와 소켓을 공유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용이하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출시 초반에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현 시점 각종 부품들의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AMD CPU의 일부 라인업을 제외한다면 가성비 컴퓨터는 최적의 구매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그래픽카드가 나왔을 때 가성비 라인업의 가격 안정화까지는 아직 오래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성비 라인업의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신 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회 이슈가 있잖아요. 전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이 PC방을 못 가요. 더군다나 곧 개학이고 개강이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컴퓨터가 필요한데 많이 사실 거예요. 지금이 적기일 수도 있겠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리는 견적이 표준 견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체 부품이 얼마나 저렴하길래 지금 제가 가성비 컴퓨터의 구매 적기라고 하느냐? 자,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의 부품들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거든요. 자, 전부 하락세죠. 위 부품들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현 시점에 부품들의 가격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견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대, 40만원대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게임을 하시지 않거나 엑셀 작업, 아니면 단순한 영화 감상, 영상 감상, 유튜브 감상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캐주얼 게임인 롤이나 아니면 뭐 발로란트 정도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사양입니다. 첫 번째로 그 CPU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라이젠 3200G를 썼어요. 자, 그리고 메인보드는 이 CPU에 맞는 저렴한 메인보드인 MSI A320MA Pro를 사용했고요. 자, 램은 사실 듀얼 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8기가 하나만 끼워도 되는데 만약에 램 용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차라리 8기가 하나보다는 4기가 두 개를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GPU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굳이 쓰지는 않을 거고요. SSD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용,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을 굳이 하지 않으신다는 가정하에 이제 250기가 SSD를 썼어요.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적인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그런 SSD를 사용했습니다. 파워는 나중에 그래픽 카드를 추가를 하실 의향이 혹시라도 있으실 경우를 대비해서 맥스 엘리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의 파워를 생산하는 시소닉사의 OEM 회사죠. 유통사인데 유통사인 맥스 엘리트에서 맥스웰이라는 파워를 새로 내놨어요. 5년이라는 AS 보장 기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파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가성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쓰셨던 분들도 크게 문제가 없이 지금 잘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스 엘리트의 그 게이밍 프로 500W를 준비를 했습니다. 표준 그 전격 파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는 쿨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쿨맥스의 가성비 넘버2 준비했고요. 일단은 이렇게 구성하셨으면 조립비 추가를 3만원 정도 하신다면 윈도우를 포함하지 않고 35만 5천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워를 이제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은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굉장히 좋은 유명한 파워죠. 구간이 명관이다. 이 파워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4기가 두 개는 좀 모자라요. 16기가 구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8기가 두 개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SD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500기가로 늘리실 분들은 마이크론의 MX500의 500기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0만원에서 60만원대 인텔 컴퓨터 견적이에요. 자, 이거는 게임의 최소 마지노선입니다. 자, 이 정도는 해주셔야 요즘 나오는 게임의 최저사양으로라도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9세대 9100F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 9세대 제품을 추천하느냐? 이거는요 여러분, 9100F가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이 정도 CPU에다가 어느 정도 그래픽카드만 갖춰주시면 어지간한 게임은 중업 이상 돌아가고요. 좀 고사양의 게임, 배그 이상의 게임들은 저어
저업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이제 이 CPU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MSI의 H310M Pro VD Plus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램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최소 2개, 8기가 2개를 끼워주셔야 됩니다. 자, GPU는 RX 570을 준비를 했는데요. 에즈락에서 최근에 유통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SSD, 이제 게임을 설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 500기가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 마찬가지로 맥스 엘리트의 500W, 이 정도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고요. 케이스는 앱코의 베논 6, 이거는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케이스예요. 6펜이 LED가 들어오는 펜이죠. 이 정도 제품에서는 충분한 쿨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립비를 추가한다면 한 57만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GPU를 검증받은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히스 라데온의 RS570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파워도 바꾸고 싶으시면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닉스 500W를 구매하세요. 자, GTX 1650 슈퍼 구성이에요.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데 GPU만 바꾼 거예요. GPU를 조텍의 게이밍 지포스 GTX 1650 슈퍼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성비도 RX 570에 비해서 좀 더 좋고 성능도 한 단계 위급이에요. 이 정도를 해주시면은 웬만한 게임들은 60프레임 이상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GPU도 갤럭시 제품을 쓰셔도 되고요. 뭐 파워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70만원대, 80만원대 AMD 견적이에요. 이제 이 정도 제품이라면 여러분 스팀에서 나오는 뭐 어지간한 게임들도 최저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양이에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FHD 모니터에서 저업이나 중업은 보장해줄 수 있는 사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AMD의 가성비 CPU 중에 하나죠. 3300X.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인텔 i7의 7700K하고 거의 성능이 비슷한 제품이에요. 충분히 믿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메인보드는 아수스 EX A320M 게이밍 프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A320 보드에서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3900X까지도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어요. 자, CPU 쿨러. 만약에 소음이 좀 발생하는 거에 민감하신 분은 자, 에어로쿨의 사일런 4를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배송을 하셔도 무폭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제품이에요. 자, 램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기가 2개를 구성했고요. GPU는 GTX 1650 슈퍼를 마찬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케이스가 아이고즈 해치 6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도 리뷰를 많이 드렸던 제품이죠. 저 파워나 SSD는 변경사항이 없어요. 자, 이 정도 구성을 하시면은 70만원 초반에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GPU를 대한 GPU로 바꾸실 분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화이트 구성하실 분들은 화이트로 바꿔주셔도 돼요. SSD도 좀 더 나는 속도가 빠른 SSD를 원하신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PM981A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 보드가 M2 슬롯을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히 끼우실 수가 있고요. 파워도 마찬가지로 대한파워 마이크로닉스의 500W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GPU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할 건데요. 자, GTX 1660 슈퍼의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1660 슈퍼 중에 AS 보장이 되고 가성비 제품인 펠리사의 GTX 1660 슈퍼 게이밍 프로 OC. 게이밍 프로를 구매하시지 마시고 게이밍 프로 OC 제품을 구매하세요. 가격 차이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OC가 좀 더 성능이 좋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대한 GPU로 이 화이트 제품 깔맞춤이 좋겠죠. 갤럭시 지포스의 화이트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대한 제품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2060까지 보시는 분들은 조텍의 RTX 2060 플렉스 잘 보셔야 돼요. 플렉스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은 무엇이냐? 좀 더 상위 제품을 컷칩을 해서 샀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게임이 아니라 여러가지 작업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성능을 내줄 수 있다고 해요. 만약에 조텍 제품이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기가바이트의 RTX 2060 UDV OC 이 제품도 괜찮고, 화이트 제품을 하실 분들은 갤럭시 제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0만원대에서 120만원대까지의 인텔 견적입니다. 인텔 견적 10세대를 이제 처음 다룰 거예요. 1400인데, 자, 이거는 라이젠의 3600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내주고 있죠. 9세대에 비해서 10세대 같은 경우는 하이퍼 스레딩을 제공하기 때문에 스레드가 2배가 됐어요.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기본 쿨러로도 충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이에요. 굉장히 온도가 착한 거를 보여주고요. 메인보드는 아수스의 프라임 B460MA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램은 8기가 2개를 구성을 했고요. GPU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2060을 쓰도록 할게요. 이 정도를 충분히 커버를 쳐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1660 슈퍼로도 충분하다 그러신 분들은 좀 더 낮춰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케이스.
자,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성비 제품 중에 하나인데 좀 더 이제 이 가격대 제품 중에서는 강판이 좀 더 두꺼운 거를 확인을 했어요. 자, 마이크로닉스의 M60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보셔도 굉장히 뭐 깔끔한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파워를 600W로 늘리도록 할게요. RTS 2060을 돌려주려면 이 정도 파워를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 GPU는 앞에처럼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SSD도 PM982A를 대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수스 B460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을 옵션을 비활성화해도 활성화가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장착하실 때 외장 그래픽에 꼭 확인을 해주시고 꽂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성의 GPU를 올려줄 거예요. RTS 2060 슈퍼. 자, EM텍의 RTS 2060 슈퍼 스톰엑스 듀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픽 카드 회사가 굉장히 AS가 좋은 회사죠. 나는 좀 더 다른 GPU를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갤럭시의 EX 화이트 OC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GPU 2070 슈퍼로 하실 분들은 EM텍의 RTS 2070 슈퍼 게이머 OC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70 슈퍼 EX 화이트를 갤럭시 제품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어요. 120만원대에서 140만원대 컴퓨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CPU도 사용하는 전력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파워를 700W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CPU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AMD의 라이젠 3700X입니다. 3700X 같은 경우는 8코어 16스레드 제품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방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CPU 쿨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에어로쿨의 사일런4를 추가를 해놨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품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에이수스의 터프 B450M 프로 게이밍을 준비를 했습니다.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GPU는 마찬가지로 조텍의 2060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작업용까지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램을 16기가 2개 구성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뭐 8기가 2개만으로도 충분하신 분은 8기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의 엔코 C마스터. 요즘에 새로 나온 신상품인데 평이 굉장히 좋고 후기가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직접 조립은 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써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에 추천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소음이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이제 RSI의 할로 H280 정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S도 괜찮다고 하고요. 뭐 3년 보장이기 때문에 AS 기간이 조금 더 짧긴 하지만 굉장히 순행 쿨러를 써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써보기 좋은 그런 순행 쿨러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PU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죠. SSD도 마찬가지로 PM982A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60 슈퍼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2070 슈퍼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인텔 컴퓨터의 사실 작업용 견적인데 5월학기의 끝판왕이에요. 자, 5월학기 끝판왕을 원하시는 분들은 1700K로 가주세요. 이제 가격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1700K 사시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쿨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부가의 CLC280 리퀴드를 쓰도록 할게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1700K의 오버클럭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면서 쓸 수가 있는 에이수스의 터프 게이밍 Z490. 자, 이 제품이 충분히 1700K도 돌리면서 1900K까지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00K의 오버클럭까지는 버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램도 16기가, GPU도 2060 슈퍼 이상으로 구성해 주시면은 충분히 돌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SD도 PM982A 뭐 1TB를 원하시는 분들은 1TB로 가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파워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해줄게요. 시소닉사의 750 골드 제품을 추가를 했고요. 케이스는 대양 케이스의 넘버 8 제품입니다. 오버클럭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제품은 쓰셔야지 어느 정도 쿨링 성능이 따라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정도 제품으로 구성을 하시면 180만원대 구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2070 슈퍼를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2070 슈퍼로 구성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RTX 2080 이상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단종의 수순을 밟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9월 달에 이것보다 상위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견적에서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9월 달에 사세요.
자, 그리고 180만원대 AMD 작업용 견적이에요. 이제 작업을 정말 하드하게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원컴 방송으로 송출을 2송출 이상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3900X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브가의 CLC280을 추가를 했고요. 여기까지는 에이수스의 터프 B450M 프로가 커버를 쳐줄 수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는 바꾸지 않았고요. 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밑에 시소닉사의 그 750 골드 제품은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앞에 봤던 제품 구성이랑 동일하죠. 케이스는 아까 봤던 대양 케이스를 쓰셔도 되겠지만 브라보텍의 가디언 1200M 타이탄 글래스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 제품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GPU를 좀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 만약에 내가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오히려 그냥 1660 슈퍼나 1650 슈퍼를 갖추셔도 충분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끝판왕 작업용 견적입니다. 16코어를 자랑하는 라이젠의 3950X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가성비가 조금 3900X보다는 좋진 않아요. 작업용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작업을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3950X를 가주셔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CLC280을 쓰도록 할 거고요. 이제 메인보드가 앞에 이제 아수스 B450M 프로 같은 경우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MSI의 MPG B550 게이밍 엣지 이 정도 제품이면 충분히 버틸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제품을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제품을 쓰시면 이제 230만원대 견적을 쓸 수가 있어요. 작업용이기 때문에 GPU를 좀 더 다운 하실 분들은 다운 해주셔도 되고, 높이실 분들은 마찬가지로 2070 슈퍼로 높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조만간 RTX 3000번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보다 높은 성능의 게이밍 세팅은 제발 9월각을 보도록 해주세요. 나머지 부품들을 미리 사시고 GPU만 9월에 사시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GTX 3000번대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견적 영상을 처음 찍어봤기 때문에 미진한 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모자란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최대한 9월 달에는 8월 견적에서 좀 더 이렇게 모자란 점을 보완을 해서 9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덩컴입니다.